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허위 청구 혐의로 징역 60년형의 위기에 처해있던 한인 의사 주혜리 씨가 결심 공판에서 21개월로 줄어든 형량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나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5월 11일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서 재난지역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행정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주가 매달 적어도 $95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푸드스탬프 최소 수혜액을 인상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짝퉁 명품과 위조 지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허위 청구 혐의로 징역 60년형의 위기에 처해있던 한인 의사 주혜리 씨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저 형량에 해당하는 21개월로 줄어든 형량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한인들의 관심을 언급했는데요. 주혜리 씨를 구명하기 위한 한인들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료비용 허위 청구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구형받았던 한인 의사 주혜리 씨. 법원은 주혜리 씨에게 징역 21개월형을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욕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 재판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주혜리 씨에게 내려진 검찰 구형의 부당함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주 씨의 변호를 맡은 최재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5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와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주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클리프턴 소재 뉴라이프 루머톨로지 센터를 운영해온 주혜리 씨는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허위 청구 등으로 $880만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배심원 단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은 징역 6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6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은 징역 21개월형과 2년간의 보호감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합의해 벌금 액수를 조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혜리 씨는 한인사회 지지 덕분에 억울했던 지난 재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며 오늘 참석한 한인들과 한인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이제 분들이 믿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 나는 안 한다고 물어봐주셔서 최재현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주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다음 재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필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알교해서 다 이제 반박을 하는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가 또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은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여러 차례 탄원서를 언급하며 한인들의 관심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혀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에서도 한인들의 관심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해서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나 내년에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PBS 방송 프로그램 뉴스아워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6개월 안에 침체가 발생한다고 말했지만 침체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이번 주 초에도 기자들에게 낮지만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 경제 지표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대로 움직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둔화하고 있고 지난주 확인된 1월 고용시장은 예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수치들이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출마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절반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비관적인 대답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블룸버그와 UPI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지난달 2일에서 22일까지 미 전역에 거주하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경제 상황이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35%,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50%였습니다. 1976년 갤럽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처럼 미국인 절반 이상이 자신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경우는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차례뿐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률과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각각 41%로 같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비관적인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61%,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26%였습니다. 중간 소득층의 경우는 각각 49%와 37%, 고소득층은 43%와 39%였습니다. 다만 높은 물가 상승률 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정에는 낙관론이 많았습니다. 1년 뒤 자신들의 경제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60%,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28%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5월 11일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다고 밝혔는데요. 연방재난관리청도 이 비상사태의 종료에 맞춰서 재난지역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행정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오늘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서 관련 재난지역 선포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공화당이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예방하고자 예정대로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뒤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대법원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42호 정책으로 불리는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은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도입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의 근거에서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에 끝낸다는 입장이었지만 보수 의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이 42호 정책도 끝난다면서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들이 1차 진료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서밋 헬스시티를 인수한 월그린스에 이어 CVS 헬스도 1차 진료업체 오크스트리트 헬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최대 헬스케어 기업 CVS 헬스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시카고에 기반을 둔 1차 진료업체 오크스트리트 헬스를 현금 10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VS 헬스가 오크스트리트 헬스 주식을 주당 $39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양측은 올해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오크스트리트 헬스는 2012년 시카고에서 설립돼 급성장하면서 2020년 기업 공개를 단행했고 일리노이주 25곳을 포함한 전국 169개소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VS 헬스는 두 기업의 합병으로 치료 비용을 줄이고 환자들, 특히 소외 지역 환자들의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인수로 CVS 헬스는 600명의 의사, 임상 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쇄 상구균 검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최고 경영자 캐런 린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우수한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CBS의 이번 행보가 경쟁사 월그린스의 빌리지 MD가 1차 응급치료 서비스 업체 서밋 헬스시티 MD를 90억 달러에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3월부터는 푸드스탬프의 월 수혜액이 낮아질 예정이었는데요. 뉴저지주가 매달 적어도 $95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수혜액을 인상했습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월 수혜액이 낮아질 위기에 처한 푸드스탬프 수혜,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50로 예정됐던 최소 수혜액에 $45를 더해 최소 $95로 늘리는 푸드스탬프 수혜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2020년 3월부터 연방정부로부터 비상지원금을 받아 저소득층 4만 6천여 가정에 푸드스탬프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방정부의 지원이 이달 말로 중단되면서 3월부터는 최소 수혜액이 $50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뉴저지는 지난해 6월 미 전역에서 최초로 푸드스탬프 월 최저 시급액을 $50로 정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크레이그 콜린 주 하원의장과 머피 주지사 등이 이 최소 수혜액을 늘리는 법안을 신속히 표결해 발효시킨 겁니다. 이번 법안의 입안과 표결을 주도한 콜린 주 하원의장은 생활과 건강을 위해 식품의 제공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과 어린이들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짝퉁 명품과 위조 지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청이 최근 하루 동안 7만 6천 달러에 달하는 위조품을 압류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청이 최근 하루 동안 오헤어 공항에서 46만 5천여 달러 상당의 위조 명품과 7만 6천여 달러어치의 위조 지폐 등 총 54만 1천 달러 상당의 위조품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 명품은 오헤어 공항 국제선로선 탑승객의 수화물 속에 1에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들은 중국에서 선적된 5개 소포에 나눠 들어 있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청은 해당 위조 지폐가 든 소포들의 최종 목적지가 일리노이주 모리스와 미네소타주 그린부시, 텍사스주 휴스턴과 미션,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로 위조 지폐가 소품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통용되는 화폐를 만드는 것은 연방법에 위반되고 체포될 수 있다며 압류된 위조 지폐는 조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미국 비밀 경호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조 명품들은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온 시민의 수화물을 검색하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루이비통 가방과 롤렉스 시계, 샤넬 선글라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지자는 가족과 친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터키에 체류하고 있던 중에 샀다면서 61종의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구매에 $1,000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관 국경보호청은 위조 및 불법 복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미국이 연간 2천억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조류 독감의 발생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계란값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매 가격이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소매 계란값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산업시장조사업체 어너베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월 6일 계란 도매 가격은 12개에 $2.61였습니다.
최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9일에 $5 43센트에서 52% 하락한 수준이고 올해 1월 초 가격보단 47% 저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란 도매 가격의 급락은 조만간 소매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조류 독감 확산이 완화되고 계란 수요가 감소한 점, 계란 생산망이 복구됐다는 점을 계란 가격이 안정화된 요인으로 봤습니다. 연방농무부도 지난달 2022년 12월 20일 이후 신규 조류 독감 발생 보고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계란의 도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소매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소매 시장이 도매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평균 4주가 걸린다면서 소비자들이 2월 말쯤이나 돼서야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통상 소매 가격은 도매 가격보다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단기에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계란의 경우는 도매 가격이 10% 변동한 것을 소매 가격에 반영하면 약 2%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부활절이 있는 4월에는 계란 수요가 다시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란 가격 안정화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만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5주 연속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건을 상회하긴 했지만 4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9만 건으로 3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28일 뉴욕주 버팔로 새소망 장례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순회 영사 서비스는 사전 예약 없이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사전에 민원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순회 영사 서비스는 국적 안내 데스크도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류 준비 관련 문의는 뉴욕 총영사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 전환 지원, MTA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패드 등을 갖춘 고객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역과 애틀랜틱 바클레이스 센터역,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역 등 3곳에 먼저 센터를 오픈했고 연내에 퀸즈 플러싱과 잭슨하이츠역, 맨하튼 타임스퀘어역, 펜스테이션역 등 센터를 12개 더 늘릴 예정입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최근 대장 내시경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50세에서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2021년 연방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 대장암 검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 권고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겁니다. 뉴저지에서 대장암은 암 유형 사망 원인 2위이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